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깎고 싶잖아요. 매도인하고 그래도 좀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급하거나 아, 본인의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아.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떨려. 어떻게 어? 밀어? 당겨.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물건 좀 보려고요. 네, 아, 저 어디 앉지? 이쪽. 아, 예. 여기 지도도 큰 게 많고. 저 커피는 괜찮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커피는 안 됩니다. 정상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신 지 몇 년 차 정도 되죠? 7년 차 접어듭니다. 꽤 오래 하셨네요. 네. 하니까 또 어떠신지. 아유, 하기 싫어요. 네. 똑같군요. 네, 오늘은 우리 불인이 될 부동산 초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질문하는 만큼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어떤 질문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딱 보면은 처음 오는지 부동산 초보인지 아닌지 좀 보이시죠? 초보분들은 예고 없이 예고 없이. 방문을 조금 우왕좌왕하지 아무래도. 저 어디 앉지? 이쪽.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요. 네. 그게 바로 초보의 모습입니다. 네. 집을 이제 갑자기 보자 이러하면 집에 아무도 없거나 네. 또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는 게 반드시 좋습니다. 그럼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전에는 좀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네. 보통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 이제 광고를 올리시잖아요. 네. 그걸 보고 연락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도 혹시 그 물건이 있냐고 솔직히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봐도 네.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집주인분이 그쪽에서도 연락을 해놨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러 군데 내놓을 수도 있고 저희 부동산에만 내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때 유의점이 좀 있다면. 여기저기를 알아보면 저렴한 물건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꼭 그 물건을 사고자 한다면 좀 여러 곳에 하다 보면 네네.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많은 것 같아서 금액이 조금 오를 수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에서도 갑자기 연락 오고 네네. 다른 부동산에 연락 오니까 네네. 뭐지? 내 물건 인기 있나? 네. 하고 호가를 올려버리는 네네. 참사가. 그럼 너무 적극적으로 막 물어보면 안 되고 슬쩍 물어봐야겠네요. 전화상으로 좀 네. 물어보는 거는 괜찮고. 그렇게까지 한데 이제 이 집 이제 이 부동산 왔다 저 부동산 왔다 하다 보면 주인한테 전화를 하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씀. 그럼 등기부 등본을 보여줄 때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기부상에 이제 명의인이 누군지 그렇게 이름을 파악하는 게 좋고, 만약에 전세를 할 경우에는 네네. 매매 금액이 이제 전세 플러스 대출 금액이 합쳐서 네네. 그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내 전세 금액이 보호가 안 되니까 네네.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죠. 만약 전세가 1억인데 집값이 2억인데 융자가 1억 이상 있으면 못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 되면 내 이제 전세금은 보호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네네. 이제 중개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대출 금액을 상환을 해주는지 그래서 말소를 해주는지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이제 대출 금액을 남겨놓고 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전세는 이런 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매매도 네. 워낙 요새는 연끌 많이 하잖아요. 네. 융자가 되게 많이 끼어 있을 텐데 네. 이럴 때는 좀 매매할 때도 융자를 좀 많이 좀 봐야 되는지. 내 매매 금액 넘어서면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심각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권리관계가 혹시나 가압류나 그 다음에 또 경매 등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가 문제가 되지, 웬만한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다른 쪽에 이 물건이랑 다른 물건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출 여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또 혹시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네. 조금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전세 안고 또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좀 유의점이라던가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 전세 안고 이제 매매를 했을 때는 요즘은 임대차 3법이라 해서 보통 2년 플러스 2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전세 안고 내가 입주를 할 건지 그러면 그대로
뭐 계속? 전세를 계속 연장을 그대로 할 것인지 만약에 내가 들어올 경우에는 전세 만기 6개월 전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임차인한테 이제 주인이 들어오는 거는 네. 상관이 나가달라고 없으니까 할 수 있군요. 예, 그거는 가능은 한데 네네. 다른 임차인한테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전세는 또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짐이 있는 상태에서 누수 부분이 짐 속에 있기 때문에 누수나 이런 게 조금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세일 경우에는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는데 네네. 주인이 내어야 할 장기 수선 충당금인데 임차인의 관리비 속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한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받아뒀다가 다음에 임차인이 나갈 때 그 아, 금액이랑 내가 앞으로 발생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랑 네네. 그거를 챙겨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임차인한테요? 네네네. 네. 그럼 매도인한테 미리 그걸 받아둬야겠네요. 그렇죠. 계산 누가 해주나요? 소장님들이 알아서 챙겨주는데 간혹 이제 뭐 챙겨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누수를 확인 못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짐 빼고 나가서 이제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하자가 발견됐어요. 근데 난 이미 다 나한테 등기가 넘어온 상태야.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해서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누수가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6개월까지는 발견되고 6개월인가요? 6개월 정도를 보통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벽지를 보통 보면 체크를 하게 되거나 안 그러면 마루나 보통은 화장실 부분 창틀 그런 뭐 위에 천장 네, 그런 데서 이제 뭐 얼룩이 지었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 대략 이제 소장님들은 대략 이 집에 누수가 좀 있겠구나 네, 그런 게 좀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화장실에 뭐 간단한 뭐 누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누수 부분 네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잔금 시점이나 잔금 전에 좀 누수 전문가한테 조인을 해서 그런 하자 부분이 우리가 그 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면은 혹여 누가 채갈까 막 돈부터 집어 넣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막 네. 100만 원이든 네, 200만 원이든. 네, 네. 근데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어. 혹시 그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한 2분 정도 네. 그렇게 여태까지 봤었어요. 거의 안 돌려준다고 안 보면 되는 돌려줘요. 거죠. 내 돈 200만 원이나 300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확실한 결정이 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 집주인하고는 연락이 안 닿으니까 또 공인중개사분들 닥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모든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나 중간에 낀 사람이 제일 힘들어. 보통 중도금을 좀 같이 하는 편인가요? 매매를 할 때? 합의 사항이니까 뭐 해도 계약금 되고? 넣고 뭐 중도금을 넣을 수도 있고 계약금만 넣었을 경우에는 네.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이 파기가 될 수가 네네네. 있는데 중도금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야지만 이제 하기 때문에 중도금도 신중하게 이제 신중을 해야 해야겠네요. 됩니다. 솔직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깎고 싶잖아요. 네. 그런 이 집주인 매도인하고 그래도 좀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급하거나 그거는 본인의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죠. 뭐 다른 네, 집을 네. 이미 그 사람도 매수를 했거나 뭐 네, 청약에 네. 걸렸을 경우 그렇죠. 그분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예. 딜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는 게 많으시네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매도인이 집을 왜 파는지 이거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금매가 갑자기 딱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공인중개사님 입장에서도 이 집을 이 가격에? 이거 솔직히 광고로 바로 올리는지 아니면 빼두는지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평소에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 좀 연락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네네네.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결정권이 이게 좀 빨리 되시는 분 돈이. 아무리 이제 금매가 나오더라도 이게 정확한 시세라든지 내가 판단력이 빨리 되는 분이 있고 네네. 평소에 네네. 내가 어느 아파트에 관심이 있을 때 미리 오는 걸 한 번씩 체크를 하거나 그럼 애초에 그 집에 그 아파트를 잘 알고 있어야 이 물건이 싸게 나온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거 부동산이랑 네. 조금 친하게. 지나면 아무래도 지나면 빨리 기계가 오겠죠. 그렇죠. 너한테. 그럼 전화를 또 네. 드리게 되겠다. 여러분 네. 지금 당장
원하시는 집에 부동산 달려가세요. 윗집에 그 초딩분들 네. 이런 분들 있으면 솔직히 좀 아무래도 이제 위험하잖아요. 힘들죠. 네. 이거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는지. 있을 수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죠, 또 다음에 또 들어가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매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계약을 할 경우는 보통은 이제 10% 정도의 금액이 네, 대략은 네. 필요합니다. 미리 이제 계좌 이체 한도액이나 아. 계좌 이체할 준비를 해가 오셔야 되는데 아. 오시다 보면 맞아, 한도 걸려 있어. 신분증 도장만 챙겨 오시고 그래서 계좌 이체가 안 돼서 이렇게 때 좀 난감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뭐 우리가 계약을 할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명의자한테 항상 계좌 이체를 한다는 걸 하고 그분의 뭐 와이프라든지 명의자가 아닌 와이프나 뭐 남편분이나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부동산 소장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들이 한 번씩 발생해서 그렇죠. 그런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부동산 소장한테 보내시면 안 되고 항상 명의인한테 보내야 된다. 그거는 좀 잘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름을 잘 봐야겠네요. 이름을. 끝까지 꿀팁 남겨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어디서 많이 뵌분 같지 않나요? 바로 여기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이 피가 어디 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첫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우리 소장님 덕분에 진짜 저도 부동산 무지랭이에서 부지랭이였는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부동산 처음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대로 문자해서 보내주고 1대1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하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하면 이제 조금의 자금을 이제 마련해 두는 것.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기가 어렵지만 1000에서 2000 되기가 쉽다고 하잖아요. 그럼 2000을 한 계단 한 계단 잘 밟으시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니까 그래 준비된 자의 자세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구독하고 있으면 다 준비된 자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깜빡했군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마치고 네. 추우니까 빨리 저희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연료는 없습니다.